네, 오늘의 특징주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요즘같이 어찌 보면은 재미가 없는 시장에서 투자자분들께 또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줘야 될지 더더욱 고민이신 또 두 분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님과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잠시 후에 두 분의 의견을 좀 속속들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이벤트 안내부터 드리죠. 오늘도 여김없이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가 응원의 메시지 많이 남겨주신 분, 그중에 한 분을 선정을 해서 선물을 드리고요. 또 생방송 화면을 촬영을 해서 샵 2034로 메시지와 함께 보내주신 분께도 제가 상품을 드립니다. 오늘 주름 개선 앰플과 다이어트 보조제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많은 성원 바랍니다. 자, 오늘 다 준비되어 있는 5종목의 특징주 개별 이슈들부터 내용을 확인합니다. 권재원 아나운서 연결하겠습니다. 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줬었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넷마블입니다. 오늘 위메이드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넷마블은 9%대로 상승했는데요. 오늘 넷마블은 파라곤 디오보 프라임을 얼리 액세스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선보였습니다. 7년 만에 선보이는 PC 게임인 만큼 동시 접속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주말을 앞두고 유저들의 입소문이 더욱더 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 방학 시즌을 앞둔 만큼 성공 가능성을 더욱더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대화제약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핵 피폭 관련주가 테마를 형성했습니다. 대화제약은 포비든 요오도 성분의 맥크비든 연고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요. 방역복을 생산하는 한컴 라이프케어도 오늘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살펴볼 특징주는 바로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이 한샘으로 35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한샘은 총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받게 되는 겁니다. 롯데쇼핑과 함께 한샘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바로 미래 나노텍입니다. 최근 리튬 관련주로 급등세를 보여줬다가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리튬 등 주요 광물 수요가 향후 20년 내로 수십 배까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 나노텍은 최근 계열사인 미래 첨단 소재를 통해서 수산화 리튬 제조 공장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위메이드입니다. 가상화폐 미믹스 코인이 상장 폐지를 앞둔 가운데 오늘 위메이드 그룹주들은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업비트와 빗썸, 또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의 거래가 종료될 예정인데요. 국내 거래소 상장 폐지로 P2E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이라는 위메이드의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위메이드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절차를 통해서 거래소 재상장을 추진한다는 입장이고요. 또 바이낸스 등 거래소의 추가 상장도 모색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함께하고 계신 두 분은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을까요? 그 종목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보시죠. 정태근 팀장은 롯데쇼핑, 박수범 매니저는 오늘 20% 넘게 하락한 위메이드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의외다 이런 분들 계실 것이고 네. 또 끄덕끄덕하는 분도 계실 텐데. 위메이드 좀 네. 듣고 싶은데 어느 쪽 의견이실까? 네, 일단 네. 정태근 팀장님의 탑픽 맞습니다. 종목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거의 3일 내내 유통주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롯데쇼핑 우리 정태근 팀장님 탑픽으로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3일이나 했나요? 네. 어제 같은 이제 편의점 관련주 이야기가 나왔었고 네. 그 전에 이제 대형마트, 이마트 이야기도 네. 나왔었고요. 네, 롯데쇼핑은 이제 종입니다. 예. 사실 저도 이마트를 하고 싶었는데 요즘 저도 많이 언급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롯데쇼핑을 선택했거든요. 네. 유통 전체적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편의점에서 마트 쪽으로 이제 교체 매매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이마트 얘기인데요. 이마트가 최근에 공매도가 상당폭 축소가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공매도 같은 경우에 주가가 하락을 해야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하락을 해야 수익이 나는 포지션의 어떤 청산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라는 것들을 어찌 보면은 이제는 앞으로 매도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사고 파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긍정적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트도 좋게 그래서 이마트도 좋게 보고 있고 롯데쇼핑도 좋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트는 다 좋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백화점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뭐 이런 백화점이란지 마트란지 여러 가지 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원조 복합 쇼핑몰 아시겠죠? 그게 보게 되면 롯데쇼핑이 저는 원조 복합 쇼핑몰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백화점 부분인데요. 이게 중국이 전면 봉쇄를 단계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롯데쇼핑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지역 간의 이동에서 PCR 검사와 건강 코드 확인을 이제 폐지를 하고요. 그리고 도착 시에 대해서 추가 PCR 검사가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이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동이 중국 내도 있겠지만 이게 해외 쪽도 이동이 자유로워지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이런 부분이 롯데쇼핑에도 긍정적으로 봐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 통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많이 오게 된다라면은 전 개인적으로 이제 소공동 롯데라든지 잠실 롯데 사람이 또 중국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3분기 실적도 보게 되면은 이제 백화점 부분이 한 1,089억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체 1,500억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의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백화점이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정부의 마트 휴업 규제 완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마트가 24시간 할 때 새벽에 좀 잘 갔었거든요. 네. 특히나 여름에 더울 때 잠 안 올 때 마트 한 바퀴 돌고 들어오면 잠이 그렇게 잘 왔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새벽에 가면 또 사람도 없고 되게 편하게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이렇게 또 즐기다 오거든요. 운동 부족이셨던 거 아닌가? 예. 아, 그런가요? 예. 하긴 그때는 운동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운동 좀 할 필요가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다가 지쳐서 잠든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24시간 밤새 언제든 이용할 수 있으니까 네. 사실 소비자는 편리하긴 하죠. 그렇죠. 예. 편리하죠. 그리고 가서 또 이제 뭔가 또 사게 돼요. 마트는 신기하게. 네. 가다 보면 뭐 살 생각 없이 갔다가 또 양손 가득히 갖고 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무생심이죠.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무휴업 추진하게 되면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하고, 이틀 푸는 게 뭔 도움이 되나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달만 보게 되면 두 번째 휴일이 25일입니다.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때 장사가 안 될까요? 저는 잘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마트 입장에서는 닫는 것보다 여는 게 전 더 도움이 네.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마트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바타2 조금 전에도 그 좀 나왔었는데 전 좀 생소하더라고요. 투자 포인트가 잘못 끼워진 거 아닌가. 네. 어떤 부분에서요? 아바타2. 네. 아, 롯데쇼핑이요? 네. 롯데쇼핑 영화 사업도 하잖아요. 아. 롯데컬처웍스라고 영화 네. 사업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이슈들을 전부 좀 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네. 롯데가 아시겠지만 롯데시네마 영화 상영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롯데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가지고 영화 배급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직접 투자도 하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3분기 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었는데, 앞으로 어쨌든 이 영화 산업도 지금 저는 아바타 2보다 내년 7월 달에 나올 트랜스포머 7 아하. 이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오호.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앞으로 어쨌든 극장가에 도움이 될 만한 대작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이 이 롯데쇼핑 같은 기업들의 수익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 부문, 마트 부문, 그리고 영화 부문까지 전부 어찌 보면 롯데쇼핑이 전부 품을 수 있는 수혜주다라고 그래요. 생각해 보다 보니까 롯데쇼핑. 네. 오늘 뭐 한샘에 네. 뭐 350억 원을 또 추가로 투자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와 별개로 롯데쇼핑과 연계된 여러 가지 이슈 정리해 주셨는데 하나 확인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롯데쇼핑 자체가 어떤 지금 사연이 있냐면 네. 3년 연속으로 영업이 그러니까 벌어들여서 이자 비용을 갚지 못하는 네. 한계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 그래서 네, 2년 내에 돌아오는 만기 회사채가 네. 벌써 3조 원 정도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네.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답변을 좀 요구합니다. 예. 그 소위 부산에서는 롯데를 네. 보고 알부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볼 때는 네. 그 롯데가 부산에 가지고 있는 롯데 백화점 부지란 이런 것만 팔아도 전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걱정을 조금 안심시켜 드린다라면은 2023년도까지 돌아오는 회사채가 만기 회사채가 1조 3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그 현금성 자산을 보게 되면은 현재 2조 7,700억 정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자본에 들어가서 이익잉여금을 보게 되면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도 8조 원이 넘는 이익잉여금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면은 물론 이게 갑작스럽게 일시적으로 터지게 된다라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터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1조 3천억 정도 현재 돌아올 만기가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유동성 같은 경우 2조 7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시장이
어찌 보면은 제가 보고 있는 좋은 점을 볼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용필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안 좋은 점을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종목이라는 시장을 말씀드릴 때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이슈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이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그렇죠. 만약에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 이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면은 아마 이마트는 가더라도 롯데쇼핑은 주가 아마 못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슈의 어떤 우선순위를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우선순위를 말 그대로 우선순위를 이 회사채 만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들. 주식시장이 꿈을 먹고 사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은 좀 좋은 점을 좀 더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좀 모멘텀 부자인 것 같습니다. 롯데쇼핑이. 네. 자, 계속해서 박성화 매니저님은 위메이드를 탑픽 종목으로 오늘 꼽아주셨어요. 아, 위메이드 주주분들은 정말 오늘 힘든 하루 보내셨을 것 같은데. 그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큰 고민이고 아니면 유심히 계속 움직이만 보셨던 분들은 차라리 이럴 때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럴 때 한번 또 움직이지 도전해볼까? 않겠나라는 네. 기대를 또 갖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뭐 큰 악재가 발생하면 그게 어느 정도 선 반영되고 난 이후에 좀 반등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네. 부분들을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뭐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약간 부담감이 좀 많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위믹스가 정말 뭐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퇴출될 것인지 많은 의문점과 퀘스천 마크를 남겼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법적으로도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었고 그리고 절차대로 이제 오늘 3시에 거래가 정지됐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뭐 크게 이 위메이드라는 위믹스의 그 환경이 크게 변화를 주면서 좀 뭔가 안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막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위메이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량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좀 과도한 걱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닥스라는 또 가상화폐 거래소 5군데가 지금 현재 뭐 위믹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거래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C2C 쪽으로 해서는 지금 거래가 가능한 사이트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해외 쪽에서도 지금 현재 충분히 거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지금 현금화 시키는 게 뭐 막힌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체 위믹스가 그동안은 뭐 업비트 위주의 어떤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뭐 좀 분산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 쪽에서의 어떤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 다시 한번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동사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뭐 코인베이스라든가 아니면은 바이낸스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거래소에 상장을 할 가능성도 저는 아예 배제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메이드도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투명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까지 지금 투명성이라든가 이렇게까지 좀 주목을 받았던 한국에서 만든 코인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우리나라 대표적인 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코인이 지금 오늘 뭐 물론 크게 하락을 해서 한때는 또 12,000원까지도 갔던 부분들이었는데 지금은 뭐 250원 정도에서 뭐 마감이 되고 300원 마감이 되고 좀 그렇게 하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들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일단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큰 악재가 소멸되고 나면 조그마한 호재가 나와도 주가에 크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주가 상승에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런 기술적인 의미에서도 우리가 뭐 심리적인 의미에서 바라볼 때도 위메이드라든가 위메이드 맥스라든가 위메이드 플레이에 대해서 우리가 마냥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악재는 지금 이제 소멸된 거고 이 상황에서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호재가 조그만 거라도 하나 나와주게 된다면 분명 주가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지금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위메이드고 다시 뛸 수 있는 위메이드고 위믹스가 앞으로 어떻게 또 환경을 좀 게임 산업에 있어서 뭐 기축통화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좀 게임 산업의 생태계 P&E가 어떻게 플레이 어닝 사업 자체가 어떻게 리딩을 해 나가면서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좀 줄 건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뭐 필리핀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그리고 동남아 쪽에서 활성화되고 있고 그리고 조만간 또 미르 M이라는 또 제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르 M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모바일로 또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쪽이라든지 필리핀 쪽이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PC 버전이 아니라 모바일 버전을 이렇게 나와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활용도가 상당히 좀 많이 좀 늘어나면서 위믹스에 대한 관심도 좀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위믹스의 생태계가 지금 이제 뭐 몇몇 언론사에서는 이제 극단적으로 파괴되었다, 네.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동사의 지금 이제 재정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모든 악재가 이미 반영이 돼서 주가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최대 갈 만큼 갔기 때문에 네. 지금 앞으로 뭐 어쨌든 본안 소송도 있을 것이고 위메이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긍정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이상으로 좀 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게 보시고 네. 탑픽으로 선정하셨다. 네. 뭐 네, 이런 맞습니다. 의견이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예. 넷마블인데요. 넷마블. 오, 의견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두 분 다 예스를 예스 주셨어요. 사실 오늘 뭐 위메이드가 예.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넷마블이 올랐고 전일에는 또 M게임이 네. 또 강하게 올랐잖아요. 그랬죠. 이렇게 신작 모멘텀 있는 게임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같이 챙겨봐도 좋을까요? 일단 반응이 오늘 좋다는 분위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주가는 올랐는데 네. 이후에도 계속 좋을 거다 이런 의견이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위믹스가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이 모바일 게임, 그러니까 매 게임 업종 전체적으로 좀 위축시킬 어떤 영향을 것 줄 같다. 것인가 네.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위메이드로 좀 제한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 이제 게임 업종 내에서는 이제 가상화폐라든지 뭐 NFT라든지 이쪽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기업들 쪽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넷마블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우디 국부펀드도 가지고 있는 이제 엔소프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다 보니까 넷마블이 오늘 또 상승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넷마블도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NFT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넷마블 같은 경우도 넷마블 FNC라는 회사를 통해서 현재 P2E라든지 NFT를 진행하게 되는데 2023년도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임이냐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부루마블로 기억을 하고 있고 아하. 요즘 세대분들은 모드의 마블로 기억을 하고 계실 건데 네. 예. 이게 메타월드라는 그 NFT 버전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조금 이게 쉽지 않고 뭐 규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P2E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쪽보다는 조금 기존의 사업을 잘 하고 있고 기존의 어떤 신작이 나오는 기업들 쪽으로 게임 업종 내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의견의 어떤 다양성 측면에서 저는 유메이드 같은 경우에 뭐 박소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가가 바닥은 잡을 수 있겠구나. 뭐 현상하고 주가가 달리 갈 때가 있으니까 네. 바닥은 잡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위믹스와 거래소의 어떤 잘못을 따졌을 때 저는 위믹스가 그래도 한 6대4 정도는 더 잘못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래소 측면에서는 그 위메이드가 거래소 찍혔다는 그런 얘기도 조금씩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가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위메이드 쪽으로 좀 더 이게 안 좋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더 잘못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일단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고 난 이후에 본안 소송을 할 건데 중요한 건 가처분을 기각한 사유가 중요한 겁니다. 사유가 뭐냐면은 중대한 유통량 위반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그리고 소명 기간 중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오류 네. 이거는 분명히 이런 근거가 나왔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위메이드가 잘못한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게 중대한 유통량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 등록된 유통량하고 실제 유통량하고 이게 엇갈리게 되면 결국 피해는 누가 봅니까? 이거 투자자가 네.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게 두 번째인 거고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있는 상황들 속에서 적극적으로 이 유통되고 있는 이 코인에 대한 어떤 유통량에 대한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위메이드가 해야 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어찌 보면은 위메이드가 더 잘못이다라고 좀 봐주고 이게 코인 마켓 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거 뭐 하는 데냐면은 이 위메이드 같은 가상자산 프로젝트로부터 유통량을 전달을 받아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유통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전달을 받고 업데이트를 해주고 여기에 비싼과 같은 거래소가 참고를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뭐 강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도의적인 의무를 봤을 때
이 유통량이 변화가 생겼을 때는 분명히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분명히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통량 대한 업데이트를 제때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실수고 잘못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라면은 실수라 볼 수 있겠지만은 이게 두 번째라는 걸 봤을 때는 고의라는 측면에서 과연 피해갈 수 있을까? 이 측면에서 우리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찍혔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업비트와도 사이가 되게 안 좋습니다.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연유 때문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재상장도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렇다면 이제 해외적 바이낸스 쪽으로 상장을 해야 된다. 국내에서 상장 페이지 이력이 있는 네. 이 코인 회사를 과연 해외 거래소가 상장을 시켜주는데 부담이 과연 없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중고차를 예를 들게 되면은 중고차를 사러 갔는데 과거에 엔진 교환 차가 괜찮아요. 새 거고 주행거리 떨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보험 사고 이런 걸 보니까 엔진 교환 같은 게 나왔어요. 찝찝해서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예.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이런 상패 이력이 있던 코인을 해외 쪽 거래소도 분명히 심사를 할 겁니다. 그럼 이런 심사를 했을 때 이런 이력이 나왔을 때 네. 과연 부담이 없을까? 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저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아마 이게 오늘 오후 네. 5시 반부터 지닥 거래소에 이제 위믹스가 이제 또 다시 상장되면서 네네. 거래의 어떤 실마리는 네네. 생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또 내일 한 주가를 또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럴 수 이 있겠죠. 예. 지닥이라는 거래소가 구원투수를 자처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게 네. 어떤 현상하고 주가는 달리 갈 수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그래서 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닥이라는 여기에 상장을 하는 것들이 조금 안 좋게 얘기하게 되면 정리매매 기간?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위믹스가 아닌 또 다른 코인이 나왔을 때 이 코인을 과연 거래소들이 상장해 줄까? 네. 그것도 별개 문제거든요. 예. 네, 그렇게만 말씀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넷마블은 일단은 네. 뭐 이 위믹스 위메이드의 어떤 영향을 크게 네네. 받지 않는 상황에서 네네. 신작 서비스도 괜찮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좋게 보신다는 그래서 주가도 이제 의견이에요. 바닥 구간에 지금.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박수원 매니저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이 지닥에 상장이 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매니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뭐 사실 뭐 바이낸스나 뭐 큰 업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네. 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투자자의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네. 뭐 지닥에 상장하는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고요. 네. 예, 그게 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 닥사들과 좀 관계가 안 좋은 부분들, 위메이드 뭐 그런 부분들도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이런 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짧게 한마디만 한다면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당장에 서로 간에 지금 으르렁거리고 안 좋은 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서로 간에 또 윈윈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어차피 거래소라는 게 공식적인 어떤 회사가 아니라 이익 잉여를 어느 정도 만들어내는 법인 회사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 생각할 필요는 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남아있는 두 종목도 확인해봐야 됩니다. 이제 대화제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화제약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요. 네, 두 분 다 노를 주셨습니다. 노.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저기 박소범 매니저님, 네네. 대화제약, 저희가 이 부분은 우리 정태근 팀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께 네. 노 주신 의견을 듣고 나서 네. 마지막 부분은 우리 소범 매니저 의견을 듣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일단 네. 제가 먼저 하게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결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우크라이나 테마는 끝물이라고 봐야 네. 되지 뭐 않겠습니까? 재건 관련주도 포함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우크라이나를 봤을 때 전쟁이냐 재건이냐 봤을 예. 때는 재건은 앞으로 올 부분이고 전쟁은 이제 지나간다라고 좀 네.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핵전쟁 저는 안 난다고 봅니다. 안 난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러시아가 전술핵을 사용하게 네. 되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서방에서 핵 보복을 할 것인가? 저는 안 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뭐 수백 대 스텔스기라든지 전폭기로 러시아를 공습할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핵 보복은 안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아시겠지만 전쟁 기간 중에 푸틴이 어디 갔습니까? 인도하고 중국을 갔잖아요. 네. 가서 어쨌든 걔네들 도움을 좀 받고 싶어 했었지만 도움을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핵 전쟁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중국이 반대를 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핵을
핵을 사용하게 됐을 때 서방에서 핵 보복을 하지 않게 된다라면은 미국의 핵원에서 탈퇴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게 네.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동북아 쪽만 보더라도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중국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핵 전쟁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리고 대화제약 같은 경우도 네. 만약 핵 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대화제약 제품을 쓰겠습니까? 그냥 가십거리인 거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 예, 그래서 네. 주가가 모든 걸 말해주죠. 장 처음에 반짝했다가 결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종목 미래나노텍이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하죠? 두 분 다 노려주셨어요. 오. 아직은 조정 가능성을 또 높게 보시나 봐요. 예. 박수 매니저님 의견 주시죠. 네, 뭐 그동안 예. 제가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소재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오늘 미래나노텍이 최근 들어서 지금 11월달 중순부터 해서 계속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조정 네.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한국 메탈 실리콘 회사를 좀 인수를 못함으로 인해서 좋지 못했던 흐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나노텍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단기 조정은 좀 받긴 했지만 지금 니켈 가격도 마찬가지고 리튬 가격도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구간을 좀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리고, 관련 종목으로 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그 LNF라든지 그리고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많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좀 이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동조화 현상을 좀 당분간 네.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안 좋다는 거지 중장기적으로는 나쁘다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재주들은 당분간은 좀 안 좋을 네. 것 같다라는 의견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징주 5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확인했습니다. 정태원 팀장님 이만 보내드리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